ちょっといいか。話があるんだが。なんだよ。俺たちは5年前壁を破壊して人類への攻撃を始めた。なんですね。俺が鎧の巨人で、こいつが超大型巨人。は？何言ってんだお前。何を言っているんだライナー。俺たちの目的はこの人類全てに消えてもらうこと。 이 장면을 보면 도대체 라이너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가 의문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너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는 스스로 전사 후보생이 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기 의지로 지원했고 선택했죠. 하지만 과연 그걸 정말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라이너가 자라난 곳은 말의 제국의 에르디아인 지구. 그곳에서 에르디아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과거에 저지른 전쟁, 학살, 정복, 그 모든 원죄의 낙인이 피를 통해 대물림되었다고 여겨졌고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속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구역, 차별적인 제도, 공공연한 감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희 조상들은 범죄자라는 말을 듣고 에르디아인 부모들이 아이에게 착하게 살자, 복종하자며 가르치며 온 동네가 하나의 수용소처럼 굴러가던 세계. 이곳에서는 아이는 스스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목표는 단 하나, 말에 충성하면 사람 취급은 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라이너는 그 안에서 자랐죠. 그리고 매일같이 어머니의 냉랭한 눈빛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레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이 원해서 낳은 존재라고 느끼지 않았죠. 늘 말없이 외면했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은커녕 인정조차 받지 못할 상황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전사 후보가 된다는 건 단순히 영광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보장받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웃어주겠지. 이제는 나를 봐주겠지. 내가 이 세계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지.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라이너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삶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한 선택은 실은 선택의 가장자리를 닮은 생존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해 그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이건 정의로운 일이다. 이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모든 건 진심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라이너는 처음부터 살기 위해 스스로를 속여야만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라이너는 이제 병사 라이너와 전사 라이너라는 두 개의 자아와 두 개의 진심을 가지게 됩니다. 라이너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했었죠.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 두 개의 삶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병사였습니다. 훈련병 시절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렸고 같이 무서워했고 싸웠고 살아남았습니다. 사샤가 고기 이야기를 하면 웃었고 코니의 가족 얘기를 들으면 공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훈련소에서 고생한 시간은 결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라이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 병사로서의 자신을 더 많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병사로 믿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그는 명백한 임무를 띠고 있었어요. 갑옷 거인으로서, 성벽을 무너뜨린 이중 첩자로서, 인류의 적으로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사로서의 감정은 점점 더 진짜가 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두 개의 자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사 라이너는 나는 이들을 지키고 싶다 라는 자아와 전사 라이너는 나는 이 세계를 파괴해야 된다 라는 자아가 생기게 되었죠. 이 둘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너는 감정적으로 둘 다를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은 때때로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진실을 규정하곤 합니다. 이 이중 자아는 일반적인 심리 구조에서 보면 거의 병적으로 여겨집니다. 의학적으로는 해리성 장애 혹은 방어 기제로서의 자기일 분열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라이너는 이런 상태에 겪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순간적으로 잊고 행동합니다. 상황에 따라 병사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또 전사처럼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만든 거짓자는 거짓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아는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심이 되었고 결국 라이너는 두 자아 사이에서 계속 찢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개의 모순된 믿음을 가지면 내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너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순을 해결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그것을 분리해 내곤 했습니다. 그의 병사 자아는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기 방어 그 자체였던 거죠. 붕괴의 순간이 결국 찾아오게 됩니다. 진실이 두 세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성벽 안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라이너는 병사라는 정체성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기여선 안 되었었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삼킬 수 없었고 사람들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병사로 살았죠. 그리고 그 진심 안에 그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샤를 보고 웃었고 코니에게 화를 냈고 아르민의 이상주의에 답답해했고 에렌에게는 진심 어린 존경을 느꼈습니다. 라이너가 무너지는 것은 고백이라는 장면이 아니라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임계점이었던 거죠. 그는 거인의 공격과 수많은 죽음을 마주한 직후 벽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마치 군 보고처럼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갑옷 거인이고 베르톨트는 초대형 거인이야. 이 말은 계획되거나 철저한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인간이 두 개의 자아를 동시에 짊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에 자신을 해체하듯 내뱉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라이너는 정신적인 균열을 일으키죠. 다중인격에 가까운 심리적 분열. 전사 모드와 병사 모드가 제어되지 않고 충돌하며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걸 할 리가 없잖아 같은 말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또 하곤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우리의 진실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만든다. 하지만 그 거짓이 진실보다 무거워질 때 인간은 부서진다. 라이너는 진실을 외면하는 걸로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병사라고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지만 동시에 전사라는 자아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보이지 못하죠. 그는 살기 위해 만든 자아에게 스스로가 지배당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라이너의 비극은 허구이지만 그 구조는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엔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꿈 같은 거를 가슴속에는 다 하나씩은 품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이게 내 길이다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는 하죠. 재미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이게 현실이야. 꿈은 쫓다 보면 현실 앞에 막히기 마련이야. 결국 이런 말들은 납득이 아닌 합리화인 거죠. 그리고 그 합리화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걸어놓은 병사 자아와 같은 라이너와 심리와 유사한 것이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이 식었는데 정이 있으니까 상대가 날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이해해주겠어. 이 관계가 끝나면 자신이 무너질까봐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이너처럼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도 모순된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진심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게 진짜 내 선택이었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더는 자기 안에 전사자가 원래의 열정이나 분노, 욕망, 상처를 꺼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라이너가 무너졌던 거는 그 자아들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충돌조차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불편한 진실을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부서졌지만 적어도 한 번은 자기 안의 모순과 싸웠던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싸우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이죠. 후반부에서 그는 방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 장면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총을 입에 물고 생명을 끊을 시도를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도 못합니다. 그 장면은 전투 장면보다 더 끔찍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장에선 적어도 싸움에 이유가 있지만 그의 침실에서는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해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없었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울이나 슬픔이 아닙니다. 존재가 공허해진 인간의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그는 살아가는 걸 택했습니다. 에렌의 지하실에서 전사 후보생들을 돌보며 자기보다 더 어리고 더 무서워하고 더 많은 무게를 지기 전에 망가질 수 있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속죄일 수도 있고 그냥 버티는 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라이너는 거짓으로 살다가 무너졌지만 진실을 직면한 뒤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나는 괜찮지 라는 걸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사가 아니라는 걸, 전사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역할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 인간, 무너진 뒤에도 걸어가는 인간, 이것이 진격의 거인에서 있는 라이너의 진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우리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